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금요일 밤 해임 건의안 처리하는 과정에 했었던 그 발언, 그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점검해 봅니다. 먼저 금요일 밤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요.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죠. 자, 박성훈 국장 어떻습니까? 저 얘기 이제 국회의장이 중립성 의무가 있는데 그걸 위반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딱 떨어지게 법 위반이라고 보기 이전에, 네. 정치적으로 국회의장의 중립을 지킬 의무에 비춰볼 때, 어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김재수 해임안과 그 대신에 더민주당이 관철시키려고 하는 다른 두 가지 사안, 세월호 특조위안하고 어버이연합 청문회안을 대신 이빠터 하자고 하는데 자꾸 새누리당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지금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사실은 이렇게 혼자 말하듯이 합니다만 어떤 더민주당에 치우쳐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저런 발언은 일단 법적인 의무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저것이 실제로 표결을 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을 임의로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어떤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어떤 비판. 그 다음에 직접 또 표결에 참여를 한 이러한 형태로 어떤 중립적인 의사진행이 아니라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치우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국회가 제대로 굴러가겠느냐 이러한 비판을 받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정세균 의장이 저게 어떻게 녹음이 됐는지, 보통 이렇게 몰래 녹음기를 갖다 대거나 아니면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게 녹음이 되고 그러잖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지금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본회의장에는 국회 의사중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본회의가 열리거나 아니면 주요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이 생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 또 국회 방송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상황에는 국회 본회의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의사중계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었고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의장의 발언이 본회의장 전체 장내 마이크로 확성돼서 전달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장내에는 전달이 안 됐지만 의사중계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방송 중계하듯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녹음이 되다 보니까 이걸 새누리당이 녹음된 의사중계 시스템 영상 회의록을 입수해서 발췌해서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일단 국회의장은 좀 유감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아니 내가 무슨 더민주당의 편을 든 것이냐. 난 중지하다 나온 말이다. 그 정도의 해명을 좀 내놨거든요. 저희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국회의장 해명을 보면 여야 간의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해임 건의안이 표결에 이르게 되니까 안타까워서 한 얘기다라고 설명을 하네요. 제가 볼 때는 저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게 뭐냐면 만약에 마이크에 드러나지 않고도 얘기했던 그것을 야당이 아닌 아마 정진석 원내대표하고 야 당신네들도 뭔가 좀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했다면 제가 볼 때는 해임 건의안이 표결에 이른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역시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치우쳤다는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고 저는 언뜻 저 얘기를 보면서 들었던 게 뭐냐면 올 1월 달에 말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시다시피 국회 선진화법이니 노동관계법이니 그다음에 서비스 발전법이니 이런 것을 정부 여당에서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옳지 못하다. 직권상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내부에서는 정의화 의원을 말입니다. 국회의장을 비난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정세균 의장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타산지석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의화 의장, 자,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장면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자, 글쎄요. 저 장면을 좀 설명 주십시오. 이제 조원진 의원님은 이제 여당의 수석 부대변인인데 국회의장과 옥신각신하고 있잖아요. 현재 직권상정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정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변인 보면 별거 아니다.
예전부터 했던 중재 노력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왜 이걸 새누리당은 트집 잡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좀 더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제 히스토리를 아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원내 협상 과정에 한 당사자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해임 건의안이 상정이 되기 전에 다른 청문회 두 안에 대해서 야당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두 청문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네. 해임 건의안도 표결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표결하지 말도록 해달라. 이게 요청을 한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정세균 국회의장은 약간 중재를 시도했을 수 있겠죠. 네. 야당에서 두 가지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받아주고 그 해임 건의안은 또 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중재 노력을 했을 텐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우상호 원내대표는 뭐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걸 잘 모르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정세균 의장이 약간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국회의장은 이제 늘 마이크가 저렇게 켜져 있고 녹음이 된다는 걸 알았더라면 저런 말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건 어떨 때는 이제 본의 아니게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진 탓이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한 사람의 속마음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몇 년 전에 국회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이 야당 의원에 대해서 좀 심한 말을 한 장면이 마이크에 그대로 타고 들어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7년 전 영상인데요. 소개해드립니다. 천정부는 의향이 천정부 왜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이걸 없애버리고 이걸 들어오겠습니다. 네. 예, 당시는 한미 FTA 그 비준안 상정을 기다리던 때였는데요. 천정배 의원의 경우는 한미 FTA 그 상정에 반대하면서 이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단식 투쟁까지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이 왜 국회 지금 그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유명환 장관과 당시 한미 FTA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이 김종은 본부장이 이렇게 나눈 대화 내용인데 네. 당시에도 한미 FTA 비준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됐을 때는 항상 이게 생중계를 합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를 하고 국회 방송을 통해서도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두 사람 사이에 뭐 조용히 주고받은 내용이지만 워낙 요즘 마이크 성능이 좋아서 다 네. 이렇게 녹취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이 뭐 속마음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공개되면서 자, 이정현 당 대표죠. 단식 농성 시작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각오를 갖고 하는 것인지 이게 적절한 것인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하수인 정세균에게 의장직이 웬 말이냐? 이정현 대표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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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까지 나서서 장관들 해임 건의를 완전히 무슨 정말 헝칼 휘두르듯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하고도 그 투표하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즐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제 성격이 본래 그렇지만은 한번 시작을 하면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어영부영 하려고 한다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장지열 변호사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 그럼 시한도 정해놓지 않고 시한하는 거거든요. 어영부영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거 장기화될 가능성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정현 대표 본인이 밝히셨다시피 저런 일에 있어서 자기 네. 성격 자체가 그냥 그치지 않겠다라는 성격이고 또 아시겠지만 이정현 의원이 좋다면 좋은 거고 나쁘다면 나쁘는 게 하나의 어떤 것에 외골수라는 성격을 들을 만큼 뭐가 쫓고치면 거기에 또 집착하시는 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는 쉽게 그렇게 물러날 것으로 보이진 않은데요. 저 각오 자체가. 자, 그러나 이제 과거에 당대표들이 이제 이렇게 단식 투쟁하면서 이제 극한 선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심규선 대기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이제 농림부 장관이 해임 건의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대통령은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그러나 국회의장의 발언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당대표의 선택. 글쎄, 전부 다 너무 잘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것 같은 거를 너무 다 큰 결정, 큰 목소리, 큰 칼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뭐 이런 문제는 뭐 역시 사람마다 좀 의견이 틀릴 겁니다. 뭐 제 의견이 뭐 100% 옳다는 걸 전제는 없고 네. 다만 저한테 물어본다면 네. 세 그룹 전부 다 지금 오바를 하고 있다. 오버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정현 저 대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네. 때는 지금 내후년 2월 25일까지는 사실은 박근혜 정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마치 야당하듯이 저렇게 단식을 하고 그런다는 것이 과연 옳은지 네. 저는 혹시라도
야, 이거 진짜 정권에 대해서 뭐 계속 그 수비를 하다가 모처럼 공격할 찬스를 잡으니까 네. 굉장히 뭐 즐기는 거 아니냐는 그런 느낌까지도 듣는데 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네. 야당도 네. 사실은 자기네들의 어떤 힘의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해임 건의안을 가결시켰단 말입니다. 네. 그것을 대통령이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그만큼 부담을 안고 또 불통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문제는 이제 잊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세균 대표 네. 아까 의장 얘기 나왔지만 네. 의장이 될 때는 적을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겁니다. 100% 중립은 지키지 못하더라도 네. 결국은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각이 부족하지 않는가. 네. 그런 면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의장은 의장대로 그 다음, 네. 야당 다음, 여당 다음, 의장 다음 같은 것을 좀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지금 사실 야당이 이 상황에서 통상 같으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해임안을 거부한다? 네. 그럼 이제 야당이 막 들어놓고 저기서 농성 벌이고 과거 같으면 그랬을 텐데 거꾸로 여당이 지금 농성을 한다. 네. 어떤 단식을 벌인다. 이게 낯선 풍경인데요. 여기에는 아마 그 야당이 이번 해임 건의안의 실체적 또 그 절차적 그 정당성이 과연 있느냐. 네. 과거 5차례 해임 건의안 가결됐어에 비춰보면 이번의 경우 사실 임기를 시작하는 막 19일밖에 안 된 장관이고 네. 또 과거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도 사실 대부분 해명이 된 상황인데 네. 이렇게 해서 좀 무리한 내용을 또 절차적으로도 또 거기다 국회의장이 야당 편을 들어가면서 무리하게 어떤 절차적으로 강행했다라는 몇 가지 시비에 지금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야당이 아닌 여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 농성을 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벌어지는데 그러나 여당도 저는 이 대목에서 문제를 여당답게 해결해야 된다. 네. 다시 말해서 정 의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윤리위 제소라든지 또는 법적 쟁송의 절차를 밟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지금 경제 안보 현안에 대해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국정감사를 수행하면서 정부에 요구할 거 또 야당이 잘못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지금 야당이 흔히 하듯이 저렇게 어떤 그 드러놓고 하는 식의 단식 농성 이러면 국정이 지금 제대로 굴러가지를 못하는 데 대해서 여당이 결국은 큰 부담을 최종적으로는 여당이 다 뒤집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러면요, 좀 예상을 해보자면 이게 이제 정 의자와 국회의장 물러나야 한다. 그때까지 단식하겠다 했지만 역시 정치라는 게 굴러가다 보면 좀 처리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어떻게 볼까요? 근데 지금 일단 여권에서 나오는 움직임으로 네. 봤을 때는 그렇게 녹록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조금 전에 화면에서 잠깐 나왔었는데요. 네. 여권 의원들은 당대표는 단식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전부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원이 한 명도 빠짐없이 네. 1시간, 2시간씩으로 하기로 했고 첫 번째 주자로 김무성 전 대표가 나섰었고 네. 그다음에 정지석 원내대표, 그다음에 원희철 전 원내대표의 모습도 잠깐 보였죠. 네. 그 모습으로 비춰봤을 때 이걸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기로 마련을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여기서 네. 지금까지 이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을 완전히 뒤바꾸는 어떤 것을 삼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과연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저 역시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자, 네. 저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수비보다는 공격이 편해가지고 네. 저런 방법을 만약에 택했다 한다면 네. 분위기가 굉장히 새누리당이 지금 저기 단결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런 그 분위기에 먼저 가다가 정말로 국정 있잖아요. 네. 옆으로 세면 나중에 역풍 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 의장 사과하고 네. 그다음에 이정현 대표 적당한 시점에 끊고 네. 그다음에 국정감사에 복귀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말 그대로 그 안보도 비상한 상황이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1년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것을 과연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 네. 대통령을 위한 단식인가 국민을 위한 단식인가. 이것에 대한 국민 판단과 여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에 따라서 국회 정상화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제 세종시 그리고 서울 국회를 중심으로 국정감사 오늘 첫날 문을 열었는데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 장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순위 확인합니다.